현재 IRA나 401k 하시는 분 대부분 다 하시죠. 자, 이게 펜션이에요. 프리텍스 머니. 이 돈이 지금 지금 이 돈이 다 어디가 있어요? 스탁이죠. 본드나 스탁 다 월스트리트 가 있죠. 여러분들 아까 내가 그거 물어봤잖아. 200만 불짜리 로또 맞으면 어디에다 돈 넣겠냐고. 그러면 200만 불 전부 몰빵해서 스탁 다 넣을 거예요? 아니죠. 근데 본인 펜션은 전부 스탁에 가 있어요. 모르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그거 딴 데다 쓸 수 있어요? 페널티 내면. 그죠? 페널티 내면 딴 데 쓸 수 있죠. 부동산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페널티 내고 부동산 투자하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페널티가 아니요. 페널티 안 내고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여러분들 봐요. 지금 뭐 뉴욕 라이프든지 뭐 메릴 린치든지 거기에 이제 본인 펜션 머니가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돈 가지고 그 회사들은 스탁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게 스탁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리포트 받으시잖아요. 그죠? 간접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펜션으로. 간접 투자해서 그 돈이 자라나면은 괜찮은 건데 보통 그 큰 회사들이 왜 스탁에만 넣어놓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펜션 머니 가지고 비트코인 사세요? 안 사죠? 왜 안 샀겠어? 위험하니까. 그 위험한 거 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욕먹지. 욕먹잖아. 그 펜션 머니 가지고 부동산 사는 거 봤어요? 안 사죠. 왜 안 사요?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복잡하거든. 테넌트가 돈 안 낼 수 있는 거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에 터졌다 그럼 또 뭐 천불나 깨지는 거고, 그게 플럭추에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욕먹는 짓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관리비 안 드는 거 뭐 있겠어요? 스탁이지. 스탁 던져놓으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야 시장이 좋네? 올라갔네. 시장 내려갔네? 까졌네. 자기네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욕 안 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컨서비티브한 거 투자도 필요하지만 어그레시브한 것도 투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오신 거 아니야.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서.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01k나 IRA 갖고 있어요. 이거를 Self-Directed IRA 커스토디언한테 넘겨요. 이것도 뭐 그 펜션 관리해주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동산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 언니가 급매로 이 집 팔고 빨리 한국 가야 되는데 그거 살 수 있어. 자, 그럼 그거 샀을 때 장점이 뭐느냐? 프리텍스 머니, 펜션 머니로 집을 샀을 때 장점은 첫 번째, 집값이 올라도 양도소득세 지불하지 않아요. 양도소득세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에 집을 샀어. 근데 3년 있다가 70에 집을 팔아요. 그럼 20만 불에 대한 캐피털 게인 텍스는 내야 되잖아요. 그죠? 프리텍스 머니로 하시게 되면 이 양도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요. 네. 개인 25만 불, 부부 50만 불까지 면세잖아. 그거는 거주하셨을 때. 아, 이거 투자요? 이건 투자요. 이건 들어가서 거주하시면 안 돼. 거주하시는 순간 페널티 내셔야 돼요. 이건 투자용이에요. 렌트 소득세도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리텍스 머니잖아요. 아직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직 인컴텍스 지불한 돈이 아니고 내가 만지면 안 돼. 근데 이 돈은 내가 조정을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 50만짜리 콘도 2베드룸 샀다고 쳐.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50만 불 IRA가 있었어. 50만 불 나 여기로 옮겨줘. 그럼 IRA 저 상태에서도 론이 돼요? 네, 론도 돼요. 근데 뭐 20만 불밖에 없어. 그럼 30만 불 융자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50만이 있었어. 근데 30만은 그냥 스탁 돌리고 20만 불만 빼와. 그리고 20만 불로 한인타운에 50만 불짜리 살 수 있어요. 30만 불 융자 얻어서.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렌트비 소득세로 간주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많이들 하세요? 네. 네. 저희 회사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샀어. 이 부동산에서 렌트비가 들어와.
그러면 내 체킹 어카운트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시 이 self-directed IRA에 꽂히는 거예요. 내 체킹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또 공과금 나가야 돼. 그러면은 이 중간 단계가 네. 카드 관리 매니지먼트 회사예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리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 회사, 자산 관리 여러분들 메릴 린치 뭐 뉴욕 라이프 다 그게 자산 관리 회사잖아요. 이게 자산 관리 회사예요. 내 자산 관리인데 내 부동산 자산 관리하는 어카운트를 셋업해 준 거지. 그리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401k에서 뺀 돈, self-directed IRA 커스터디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돈은 남의 회사 돈 관리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 그 회사 돈 내가 뺏어 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당장 제가 뭐 제 용도로 못 쓰는 거예요. 안 되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굴리고 쌓이는 거지. 5세 이상 돼야지. 그렇죠. 아까하고 똑같은 룰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찾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인컴 텍스 내는 건데 그때까지 내가 액티브하게 이 돈을 내가 굴리겠다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패시브잖아. 그냥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얘는 내가 액티브하게 굴리는 거지. 그 아이려나 호흡기도 59세 넘으면 페널티 없이 찾듯이.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 이상 되면은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401k하고 똑같아. 모든 룰이 다 똑같아. 단지 비어글이 다른 거야. 비어글. 그러니까 스탁으로 돈 벌래? 부동산으로 돈 벌래? 아니면 금이나 은 사도 돼. 아니면 친구가 뭐 테크 기업 뭐 하나 설립했다는데 나 거기에 투자하고 싶어. 그것도 투자하셔도 돼. 이걸로 옮기시면 네. 저게 예를 들어 10만 불을 사는데 100만 불이 대투 트랜잭션 그 텍스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안 내죠. 지금은. 나중에 100만 불을 나이 들어서 찾으면 그거에 대한 인컴 텍스는 내겠죠. 만약에 그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1031 익스체인지도 1031이 필요가 없죠. 알아서 여기서 뭐 1031이 없지. 세금을 안 내는데 1031이 왜 필요해? 여러분들이 지금 SM 매니지먼트, 메릴 린치 이거 메릴 린치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메릴 린치고 이게 뭐 S&P 500이야. 그래서 메릴 린치가 S&P 500 사듯이 여러분들이 메릴 린치가 아닌 다른 IRA 회사로 돈을 넘기고 이걸로 부동산을 사는 거다.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살 수 있다. 또 우리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뭐 복잡한 게 없어요. 똑같아. 네. 그리고 절대 여기서 들어가서 살면 안 돼.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는 순간 세금 내셔야 돼. 그러면 쟤는 누가 대표 어디서 이거요? 찾는 거예요? 네. 이거요? 네. 우리 저기 거래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드릴 거야.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에 전화하시면은 저희가 이 self-directed IRA 커스토디언 회사를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한다고 하면 뭐만 생각해요? 내 스탁에 있는 거, 내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거. 그죠? 수입자가 만약에 뭐 안 냈어. 네. 그러면 그건 주인이 제가 액션을 해야 되지. 회사가 책임지는 건 아 얘네가 되지. 수기까지 얘네는 그냥 은행 어카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네. 은행 어카운트 가가지고 뭐 뱅커메리카 가가지고 야 우리 테넌트 돈 안 돼, 니네가 해결해 이거 할까? 그거 내가 또 내가 다 해.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죠. 네. 네. 본인이 하고 싫으면 여기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다 참가할 수 있어요. 비포 텍스 머니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401k 하고 있는 거 저희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집 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 지불하지 않은 돈으로 부동산 살 수 있다. 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은퇴 자금이 있으신데 부동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가능하다. 근데 한 가지 안 되는 거는 이거 있어요. 현재 401k 현 직장에 있는 401k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직장에 있던 거는 돼. 아니면 현재 직장을 그만두시면 돼. 근데 현재 직장 돈 붓고 있는 거에서는 예, SDIRA로 옮길 수 없다. 우선 부동산 투자가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이거 말씀드릴게요. 구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만 불짜리가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에퀴티 투자라는 게 있고 하드머니 투자라는 게 있어요. 에퀴티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플리핑 투자예요. 집 구매하고 그 집 구매해서 공사하고 시장에 내놓고 비싸게 팔리는 거.
바라는 게 이제 에퀴티 투자예요. 플리핑 투자라고 하죠. 그러면은 자산의 값어치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는 것을 이제 에퀴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리스크가 가장 많겠죠. 집이 원활하게 안 팔릴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공사가 더 지연될 수도 있고, 공사 금액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자, 그거에 비해서 이 하드머니 투자가 있어요. 융자 투자. 여러분들이 이 집 20만 불짜리 사는 데 있어서 15만 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 집을 담보로. 이해되세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누가? 이 집 사는 사람한테. 자, 쉽게 생각할게요. 지금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려봤지 내가 돈을 빌려줘 본 적은 없으시니까 지금 이게 황당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고도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걸로 수익을 남길 수도 있어요.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 하드머니라는 단어를 사채라고 해요. 사채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되게 안 좋은 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사채가 담보가 없어서 그래요. 한국에서 사채 빌려 쓰게 되면 담보가 뭐가 있어요? 네? 팔다리, 뭐 장기. 이발 2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채 빌려가지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장기 털리죠. 몸이 담보니까.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사채 빌리게 되면 뭐가 담보예요? 집이 담보잖아요. 그래서 페이먼트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차압하는 거예요. 집 가져가고 끝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몰개지 얻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몰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게 은행에서 돈을 빌렸느냐 아니면 사람한테 돈을 빌렸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본인이 은행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거야. 누구한테 왜? 누구한테? 이 집을 투자 플리핑하고 싶은 사람한테. 왜? 나는 이자를 받으니까. 이자 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CD 하죠. 은행에 CD. 세이빙스 어카운트도 하고. 그 돈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은행한테 빌려주죠. 그럼 은행은 또 그 돈 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줘요? 이 집 사고 싶은 사람한테 투자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레베카 씨가 나 포르런치에 100만 불짜리 집 사는데 나 20% 당하고 80만 불 융자 필요해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갔어. 그러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00만 불 지금 예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돌아서 가지고 레베카 씨한테 80만 불 꺼줄게요. 그럼 얼마 받아? 7% 받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CD 얼마 줘요? 4.5% 주지. 이해돼요? 은행은 중간에서 뭐 했어요? 2.5% 남았잖아요. 그게 은행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레베카 씨하고 개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이 은행에 있고 4.5% CD 받고 있던 사람이 은행에서 7%에 꺼주는 게 아니라 레베카 씨가 나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80만 불 꺼주세요. 그럼 집 담보 드릴게. 그러면 레베카 씨는 나한테 80만 불에 대한 이자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80만 불을 집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행이 뭐예요? 그냥 미들맨이잖아요. 에이전트 없이 집 거래한다. 그럼 집을 레베카님이 받는 거고 전 집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당권 소유하는 거지. 왜 집 이렇게 타이틀 프로파일 떼보면 나오잖아요. 린. 집주인 누구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가 아닌 내 이름이 나오는 거지. 특이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분들한테 특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를 한국에서는 우선 없어요. 네. 미국에서는 몇백 년 전부터 하던 거예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야, 미쳤다고 이자 더 주고 개인한테 꾸냐? 은행 가면 싼데? 이거지. 하드머니는 이자가 비싸요. 10%에서 12%야. 네. 그럼 뭐하러 10%에서 12%짜리 융자를 하시겠어? 융자 안 나옵니다. 융자 안 나오는 집은. 그렇지.
융자 안 나온 집들이 뭐가 있겠어요? 데미지가 많은 집. 데미지 많은 집, 불탄 집, 물난리 난 집, 지붕이 없는 집, 맨 땅. 이런 건 융자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렌다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꼭 사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사고 싶으니까. 근데 왜 꼭 사고 싶어요? 팔아먹으려고. 돈 남으니까. 이거 20에 샀어. 근데 예를 들어 30에 팔 수 있어. 근데 뭐 지붕이 없어. 근데 지붕 만드는데 뭐 3만 불이면 만드는데. 그러면 20에 사서 3만 불 공사하고 30에 팔면 7만 불 남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에서는 돈을 꿀 수가 없잖아요. 지붕이 없는 집을 또 미쳤다고 은행에서 돈을 주겠어요? 안 주지. 그럼 10% 내고서라도 그 돈 빌리는 거야.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레베카 씨가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오늘 카카오톡에 나갔어. 20만 불짜리 집 있음. 30에 팔 수 있음. 3만 불 공사함. 그랬더니 레베카 씨가 제가 할게요. 근데 뭐냐 레베카 씨가 10만 불밖에 없었어. 그럼 저 집 어떻게 사? 못 사죠. 그래서 사모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저요? 성함. 두 네, 조엔 씨. 두 분이 몰라. 내가 이제 미들맨이야. 그래가지고 조엔 씨가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1,000만 불 CD를 돌리고 있어. 아, 그럴 날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하세요. 꼴랑 4% 받고 있어. 이제 4% 받고 있어. 근데 레베카 씨는 이 기회를 봤어.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싶어요. 10만 불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엔 씨한테 가가지고 레베카 씨가 이 집을 사는데 5만 불 집어넣으신대요. 그래서 15만 불이 모자라. 사모님 얼토당토하는 CD 그 4% 하지 말고 15만 불만 거기서 꺼내봐. 그럼 사모님이 15만 불 꺼냈어.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융자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레베카 씨는 조엔 씨한테 프라미스 노트, 딜 오브 트러스트 다 써서 줘. 그러면은 돈 안 냈을 때 이자 매달 1일 꼬박꼬박 페이먼트 안 냈을 때 차압함 계약서 쓰시는 거야. 그게 일반 몰개지 받으실 때 융자 서류하고 똑같아요. 하드머니도 재융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10%에 조엔 씨한테 빌렸다고 쳐봐요. 그래서 저 집 샀어. 그럼 매달 10%에 대한 이자 드리는 거예요. 한 1,200불 되겠지. 그러면 조엔 씨는 15만 불 빌려주고 한 달에 1,200불 수익 남는 거야. 괜찮잖아요. 15만 불에 1,200불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지금 은행 CD 해봐. 400불도 안 줘. 거기다 또 세금 내야 돼. 인컴택스. 내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그때 한 사우스텔레에 70만 불짜리인가 집 사는데 그때 우리가 15만 불도 안 하고 55만 불 융자 하드머니 집어넣으시기로 한 분이 계셨어. 그래가지고 융자서를 다 하고 주고 이제 우리 다음 편부터 집어넣고 그분이 이제 55만 불 집어넣으면은 에스코 닫는 날이야.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전화 오더니 뭐라고 줄 알아요? 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이런 사채놀이 이게 고리대금업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가 20%야. 예? 이게 10%라니까요. 그리고 지금 몰개지가 7%잖아요. 7%보다 3% 더 비싼 게 그렇게 많아요? 자, 레베카 씨가 5만 불 넣고 다음 페이먼트 넣고 집 샀어. 그리고 조엔 씨가 15만 불 넣고 융자 구워서 이 집 20만 불 모았어. 그럼 20만 불 모은 걸로 셀러한테 돈 줘. 그럼 셀러는 그랜트도 주겠죠. 레베카 씨한테. 집주인이 된 거야. 그리고 레베카 씨는 노트 줘요. 조엔 씨한테. 그럼 조엔 씨는 그게 저당이 걸리는 거야. 그 집에 대한. 그러면 레베카 씨는 매달 이자 받아. 그리고 레베카 씨는 이 집 지붕 얹어. 3만 불 드려. 그래가지고 이 집 공사 끝났어. 그래서 30만 불에 팔아. 에스크로 또 열죠. 그럼 그 에스크로에서 이제 조엔 씨한테 연락이 가요. 여기 일린 얼마 있으세요? 15만 불 있습니다. 그럼 15만 불 저희 에스크로에서 돈 드리겠습니다. 그럼 15만 불 에스크로 끝날 때 딱 싸드리고 그때까지는 계속 이자 내셔야 돼요. 돈 쏘고 그 다음에 조엔 씨는 지금까지 이자 받은 걸로 수익 난 거고 원금은 다시 집이 판매되면서 돈을 받으신 거예요. 잘만 팔리면 깔끔하네요. 안 팔려도 조엔 씨는 잃어버릴 게 없죠. 아, 페이먼트만 잘 받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페이먼트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압을 해야죠. 그럼 차압을 했을 때 이 집 시가가 30짜리인데 본인 15만 불 못 돌려받겠어요? 차압했을 때? 돌려받겠지. 자, 이해하셨어요? 하드머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에퀴티 투자, 플리핑 투자인데 이거는 당연히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은행이 되셔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도 있다. 이자는 10%에서 12%.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드머니의 디폴트 베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제가 1000건 이상 했지만. 자, 플리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 카카오톡 매물 있는 거에서 리스트 보시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신 거 고르시면 돼요. 여기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이거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저하고 1대1로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 있으세요?